자, 이번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경우의 수라는 게 뭔지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행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주머니에다가 주사위 하나를 들고 왔어. 그럼 주사위를 가만히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렇죠? 갑자기 선생님이 흥분해서 주사위를 손 딱 꺼내가지고 벽에다 던졌어. 그럼 막 땡땡땡 맞으면 돌아다니겠지. 그치? 이게 시행입니다. 뭔가 사건을, 아니, 뭔가를 실시한 거잖아. 그치? 이걸 우리 시행이라 하고요. 야, 주사위가 벽에 튀기다가 그냥 계속 튀고 있어? 아니요. 언젠가 떨어질 거고, 언젠가 멈춰서 맨 위에 어떤 숫자가 나타나겠지. 그것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시행과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 사건에서 우리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으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로서 맨 위에 숫자를 볼 수 있겠니? 6가지요. 이렇게 하는 게 경우의 수를 파악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시행과 사건을 이용해서 볼 건데요. 여기 있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이런 것들을 사건을 A 사건과 B 사건 두 개를 실시할 때 이 두 개의 결과를 더해야 할지 곱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 고배 법칙부터 볼게요. 자, 두 사건을 곱하는 경우야. 두 개의 경우수를 곱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자, 언제 곱하냐면 여기 동시라고 돼 있지. 그쵸? 자, A 사건과 B 사건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곱해야 된다. 봐봐. 주사위를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냈어. 자, 그럼 서로 다른 주사위죠? 네. 자, 벽에 던졌어요. 그러면 A 주사위와 B 주사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 각각 나오겠지? 네. 근데 지금 어때, 상황이? 동시에 던졌죠? 이해돼? 네. 바닥에 그럼 A 주사위, B 주사위에 숫자가 올라오겠지? 근데 여기도 6가지, 여기도 6가지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고 있죠. 그럼 6과 6을 곱해서 전체된 경우의 수는 36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해되십니까? 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 말고도 곱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자, 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면 곱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 더해 주셔야 되겠죠. 정리해 놓으세요. 적어 놓습니다. 자,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이어 발생하는 사건들이거나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러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선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다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배 법칙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더하면 된다, 합의 법칙이 돼버린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고배 법칙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건 고배 법칙인데, 고배 법칙이 아닌 경우에는 더하면 되겠다, 곱하는 경우가 아니면 더하자라고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당연히 동시 발생이 되지 않으면 더하고, 연이어 발생하지 않으면 더하고,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더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니까 쉽죠? 그렇죠? 자, 그럼 기본 문제를 가지고 방금 전에 정리했던 경우의 수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3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나오는 경우의 수래. 자, 봐봐요.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죠. 그쵸? 6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요. 7의 배수 나오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 사건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6의 배수니까 뭐야? 6, 12, 18,
24, 30까지 나올 수 있고요. 비사건은요. 7, 14, 21, 28이라고 나올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 몇 개야? A 사건 6의 배수는 5개. B 사건은요? 4개. 자, 그럼 이걸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곱해야 될지 더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 봐봐. 뽑았는데 6의 배수면서 동시에 7의 배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공배수인 42까지 있었다면 그게 말이 될 텐데. 그치? 그런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러면 더해야겠어요? 곱해야 되겠어?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아직은 연습하는 단계고요. 자, 회원이 남학생이 3명 있고요. 자, 여학생이 4명 있는 동아리, 인간이 7명 있는 거죠. 남녀 1명씩 대표를 뽑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럼 남자에서 대표 뽑고 여자에서 대표 뽑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남자에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명? 3가지가 있겠죠. 그쵸? 여자도 4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쵸? 맞아? 자,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더해서 결정해야 될지 곱해서 결정해야 될지 판단하실 거야. 그치? 자, 그럼 남학생 중에서 대표를 뽑으면서 동시에 여학생의 대표 뽑는 거 가능하죠. 남학생의 대표를 뽑고 연이어서 여학생 대표 뽑는 거 가능하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는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서 결정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되면서 12가지 경우로서 대표를 뽑아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3번에 별표 하시고요. 학교 시험에서 흔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양의 약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한번 했었고요. 자, 양의 약수의 개수. 근데 왜 양이란 말을 썼을까? 고등학교는 음의 약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자, 6은요. 2 곱하기 3이죠. 자, 2는 6의 약수고요. 3은 6의 약수이며 6은 오른쪽에 있는 2의 배수고 3의 배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럴 때 우리가 6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3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는 6의 음의 약수고요. 마3은 6의 음의 약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집에서는 그냥 약수라고 하지 않고 양의 약수요라고 꼭 얘기해 준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음의 약수도 있을 수 있어서 양의 약수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선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소인수 분해가 필요합니다. 자, 720을 소인수 분해해보자. 8, 9, 72에다 10을 곱한 게 720이죠? 자, 8은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니까 다시 정리해주면 2의 4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소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소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얘 약수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 가지고 있는 지수가 있죠. 5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각각의 지수에다가 1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곱해주면 이게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기억나요? 이거 뭐 중학교 때 배운 거 같은데. 맞아요. 그럼 몇 개야? 30개입니다 라고 해서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 시험 때 가가지고 잠깐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자, 다항식을 전개하면 얘는 몇 개의 서로 다른 항이 나올까요? 이런 얘기죠? 잘 보세요. 자, 얘는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식이고요. 그쵸? 앞에 있는 괄호에는 서로 다른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고요. 뒤에는 서로 다른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도 서로 다 다르죠? 미지수가. 그치? 그렇다면 서로 다른 2개와 서로 다른 3개가 서로 곱해지면서 전개되기 때문에 총 6개의 서로 다른 항이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외우시면 네, 답이에요. 자, 더 고급스러운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충분하세요. 선생님, 그럼 뒤에 만약에 x 대신에 a가 들어있으면 어떡하죠?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선생님은 나중에 같이 배우긴 하겠지만 안 나와요. 시험에. 알겠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대표 문제로 직중학습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죠. 얘가 4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 자, 4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개 더했을 때. 두 개 더하면 2부터 12까지 사이에서만 발생하죠. 자, 4의 배수는 뭐가 있죠? 4랑 8이랑 12가 있을 수 있겠죠. 자, 5의 배수는요? 5하고 10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두 개의 주사위를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하고요. 먼저 4가 될 때를 볼까요? 자, 4가 되는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A가 1이고 B가 3이 나오면 합쳐서 4가 될 수 있겠죠? A가 2면 B가 2가 나온다면 4가 될 수 있을 거고요. A가 3 나올 때 B가 1이 나오면 4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있나요? 없죠. 자, 여기 위에서 A가 1이고 B가 3일 때랑 A가 3이고 B가 1일 때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나옵니까?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네. 그치? 자, 이번엔 뭐가 나올 때? 8이 나올 때 볼까요? 자, 8은요, A가 1이면 B가 6이 나와도 안 되지? 그래서 A가 2일 때 B가 6이면 8이 될 수 있을 거고요. 3일 때 5, 4일 때 4, 5일 때 3, 6일 때 2가 될 때까지 8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5가지 경우가 있네요. 자, 이번엔 12일 때 볼까? 자, 12인 경우는 A가 6이고 B가 6일 때밖에 없죠. 몇 가지?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더하면 되겠죠? 9가지가 있는 거고요. 맞나요? 네. 자, 이번에는 A와 B를 더해서 우리가 5의 배수 먼저 5가 되는 경우를 봅시다. 1일 때 4, 2일 때 3, 3일 때 2, 4일 때 1.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번엔 10일 때도 볼까요?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4일 때 6, 그쵸? 그 다음 5일 때 5, 6일 때 4.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전체적으로 7가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4의 배수가 될 때와 5의 배수가 될 때는 동시 발생이 가능합니까? 2부터 12 사이 숫자에서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동시 발생 불가능하니까 더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자, 9하고 7을 더해주면 16, 16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해석할 때 뭐부터 해석하자? 변화가 큰 미지수부터 해석하자. 그래서 Z 앞에 5가 있으니까 Z가 가장 크게 변하고 있죠? X, Y, Z는 자연수고요. 그쵸? 자, 그래서 Z부터 먼저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의 순서로 분석하는 게 좋겠구나. 그쵸? 자, 자연수니까 Z가 1일 때 그럼 Y도 1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럼 Z가 1이고 Y가 1이면 이미 둘이 합쳐서 7이야. 그쵸? 2항해 주면 X는 4 이하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1부터 4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나옵니까? 순서상으로 4가지가 있을 거야. 맞니? 자, 이번엔 어디를 하나씩 올려? 그 이전 단계인 Y를 하나씩 올려보면 되겠죠. 자, 그럼 Z가 1이고 Y가 2라면 4 더하기 5가 되면서 이미 9가 됐죠? 2항해주면 X는 뭐가 돼요? 2 이하가 돼서 1부터 2 사이에서 몇 가지? 2가지가 가능하겠네. 자, 이번엔 Y를 하나 더 늘릴 수 있을까요? Y가 3일 때가 가능할까? 6 더하기 5가 되면서 이미 11이 돼버렸지? 그럼 X가 0이 될 수 있나? 안 되죠. 왜 안 됩니다.
그럼 뭐를 올려봐야겠어요? z를 올려봐야 되겠죠. 그 다음 y가 1일 때로 보는 거야. 그럼 돼요? 아니요. 이것도 안 되죠. 네. 그럼 y를 올리는 것도 안 되고 z를 올리는 것도 안 되니까 이미 끝난 거야. 네.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가지? 6가지.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학교 시험에 거의 100% 나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그러면 만약에 상상해봐. x를 기준해서 먼저 분석을 했다면 되게 많이 해야 되죠. 따져보는 거. 그래서 변화가 큰 미지수부터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자, 내려가서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문제죠. 정확하게. 그치? 자,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마세요. 라고 단서가 걸려 있고요. 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쵸? 물어보는 건 A에서 C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야. 그치? 자, A에서 C로 가야 돼요. 그쵸? 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쵸? A에서 C로 바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A에서 B 도시를 들렸다가 C로 갈 수 있죠. A에서 D 도시를 들렸다가 C로 갈 수 있고요. 맞아요? 자, 근데 A에서 B 도시를 들렸다가 D 도시 들려서 C로 갈 수도 있네요. 자, 아니면 A에서 D 도시 들렸다가 B 도시를 들려서 C로 갈 수도 있잖아. 또 다른 게 있나요? 없죠. 그쵸? 자, 그럼 A에서 B 도시를 이용하는 교통편은 3가지가 있고요. 그쵸? A에서 D로 가는 건 2가지 교통편, B와 D 사이에선 2가지 교통편, B에서 C까지는 1가지의 교통편, D에서 C는 2가지의 교통편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교통편이라는 것은 봐봐.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볼게. 야, 그럼 A에서 D를 거치지 않으면 여기로 이동할 수가 없지. 그럼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치? 그럼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경우의 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로는 1가지. 그쵸? A에서 B로 가지 않으면 B에서 C로 갈 수 없으니까 앞 사건에 뒷 사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곱해서 결정 몇 가지? 3가지가 있는 거고. A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로 2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연이어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총 12가지 경로가 생깁니다. 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A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곱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4가지 경로가 있을 겁니다. 자, A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1가지. 곱해서 결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이 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배 타고 가면서 동시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나? 이 얘기 똑같잖아. 그렇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동시 발생 불가능하니까 1, 2, 3, 4번의 경우의 수는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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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더해서 결정해야 될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이렇게 2개 더하면 15고요. 2개 더하면 8이니까 더해서 몇 가지? 2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 좋아요. 자, 4번 별표에 놓으시고요. 자, 학교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밑줄 좀 긋게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밑줄 그으시고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 2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선생님 주머니에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3개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100원을 지불할 거야. 지불 금액으로 따져보자. 50원짜리 2개를 내도 100원이고 100원짜리 하나를 내도 100원이지. 2개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 안 되죠? 근데 지불 방법으로 볼게요. 100원을 내는데 지불 방법의 개념으로 보자면 50원짜리 2개를 이용해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를 이용해 내는 거랑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방법이지. 근데 지불 금액의 입장에서 보자면 같은 거죠. 아,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500원짜리가 몇 개 있대요? 3개 있다고 합니다. 500원은 3개. 그 다음 100원짜리 몇 개?
2개. 그 다음 50원짜리 몇 개? 4개가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합니다. 자, 스몰 A부터 가볼게요.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야. 자, 지불 방법이기 때문에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것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자, 500원짜리 3개가 있으니까 500원짜리를 내지 않는다. 하나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몇 가지 있어요? 4가지의 경우가 있죠. 자, 10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내지 않는다, 하나 낸다, 2개 낸다. 몇 가지? 3가지가 있을 거고요. 50원짜리 4개 있으니까 몇 가지? 5가지가 있겠죠. 내지 않는다도 방법이 돼요? 네. 야, 500원짜리 내지 않고 100원짜리랑 50원짜리 내면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4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했는데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니 지금? 500원짜리 안 내고 100원짜리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낸다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럼 걔는 돼 안 돼? 영원 지불한 건 안 돼요 라고 돼 있으니까 걔는 제외해야겠지. 몇 가지야 걔가? 한 가지죠? 네. 걔 하나는 빼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4, 5, 20에다 3이니까 60에서 1 빼니까 59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이거 이해해? 이해돼?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이거 이해해야지 금액을 이해할 수 있어. 자, 이제 금액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50원짜리 2개를 내는 금액과 100원짜리 하나 내는 금액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그러면 어때? 되게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지불 금액을 물어보면 봐봐. 위에 있는 화폐 단위가 아래에 있는 화폐 단위를 비교해 봤을 때 아래에 있는 화폐 단위를 가지고 위에 있는 화폐 단위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100원짜리 2개 가지고는 500원짜리를 표현할 수 없지. 50원짜리 4개가 있네? 100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지불 금액을 물어봤는데 아래 단위의 화폐 단위가 윗 단위의 화폐 단위를 표현할 수 있다면 중복이 되면서 지불 금액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지니까 이해되니? 그럴 때는 위의 단위의 화폐 단위를 거슬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500원은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3개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자, 밑에 있는 50원짜리 가지고 100원짜리 표현 가능하지. 4개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럼 100원짜리를 50원으로 거슬러서 다 가져가는 거야. 100원짜리 2개를 50원으로 거슬러 주세요. 몇 개 주시니?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원은 몇 개 있는 거야? 8개. 8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복되는 금액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봐봐. 이렇게 바꿨는데 위에 있는 500원짜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또 500원도 거슬러 오시면 되는 거. 네. 표현이 불가능해. 4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네네.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지불 금액을 풀기 위한 사전 과정이야. 왜? 중복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우리한테는 500원과 50원짜리만 있는 거고 3개와 8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500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내가. 내지 않는다까지. 그치? 네. 그 다음 50원짜리 8개라고 생각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9가지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는 5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고 5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개는 빼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4, 9, 36에 1을 빼니까 얼마? 35가지의 뭐가 있는 거야? 지불 금액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꼭 정리하셔야 돼요. 금방 까먹으시니까. 알겠지? 한 번은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금방 기억납니다.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자, 얘가 스몰 a였고요. 얘가 지금 스몰 b죠. 구하라는 건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59에서 35를 빼면 정답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24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마지막 색칠하기. 색칠하기 문제도 맨날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별표 해놓고요. 잘 보세요. 자, 서로 다른 영역 5개의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그쵸?
자, 사용할 수 있는 색이 서로 다른 5가지가 있어요. 영역 5개, 색깔 5개. 딱 좋네요. 그렇죠? 자,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아요. 하지만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 칠하면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봐봐. 그러면 A와 E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자, B하고 D도 같은 색 칠할 수 있지. 네. 이렇게 칠하기 문제에서 같은 걸 칠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준다면, 잘 보세요. 같은 걸 칠할 수 있는 짝꿍이 A하고 E, B하고 D가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한 쌍만 택해. A하고 E를 택해 볼게요. 그래서 같은 걸 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문제를 준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같은 걸 칠할 수 있는 쌍을 가지고 그 A와 E가 같은 색일 경우와 A와 E가 다른 색일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언제?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색칠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잘 봐. A와 E가 같은 색일 경우지. 그치? 그러면 색깔을 A와 E가 동시에 정하면 되겠네? 그치? A와 E가 칠할 색깔은 5개 중에 하나니까 5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 뭐 선택할까요? 가운데 C 선택해 볼까요? 자, 그럼 C는 몇 가지? C는 A와 E라는 것에 이웃하고 있으니까, 그치? 걔네가 선택한 제외한 나머지를 칠해야 되겠죠? 몇 가지? 4개 중에 하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니?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앞에 칠한 색깔을 뒤에 칠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치? 곱하면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자, C 칠했으니까 이제 B로 가볼까? B든 D든 상관이 없어요. 자, B에 이웃하고 있는 건 C랑도 이웃하고 A랑도 이웃하고 있지? 근데 A랑 E는 같은 색깔이야. 그러면 B는 몇 가지 색깔을 제외하고 칠할 수 있어요? 2가지 색깔. 그럼 몇 가지? 3가지 중에 칠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D 남았어요. 자, D는요, 마지막에 칠하고 있는데, 이웃하고 있는 게 A, C, E랑 이웃하고 있는데, A와 E는 같은 색깔이지? 그럼 몇 가지 색깔을 제외하고 칠할 수 있어요? 2가지. 그죠? 자, 색이 얘랑 얘랑 같은 색이고 얘가 다른 색이잖아. 그럼 C가 이웃하고 있는 건 얘니까 색깔 2개만 제외하고 칠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3가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곱하면 9고요. 곱하면 20이니까 몇 가지야? 180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요. 또는 A와 E가 다른 색일 때도 봐야 된다고 했죠? 자, 보세요. A와 E가 다른 색이니까 A 결정하고 그 다음에 E를 결정해 봅시다. 자, A는 첫 번째 결정하는 거니까 5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A와 E가 다른 경우니까 E에는 A의 선택한 거 말고 다른 색깔을 칠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현재 상황은 A에 칠한 색깔이 1번이면 E에는 뭐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를 칠해 볼까요? 자, C는 A와 E랑 이웃하고 있는데 A와 E가 둘 다 색깔이 달라. 그럼 몇 개를 제외하고 칠해야 돼? 2색을 제외하고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그 색을 3번 색이라고 할게요. 자, 남아있는 B를 칠해 볼까요? 자, B가 이웃하고 있는 건 A, C, E랑 이웃하고 있죠. 색깔이 몇 개나 사용된 게? 3가지가 사용되고 있지. 그럼 몇 개 제외하고? 3개 제외하고 2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될 것이고. 자, 마지막 D로 갑니다. D도 이웃하고 있는 게 A와 C와 E랑 이웃하고 있죠. 근데 A와 E가 다른 색이니까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색깔은 3가지 색깔이 되면서 2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4, 3, 1을 곱하면 24죠. 5랑 2 곱하면 10이죠. 그럼 몇 가지야? 240가지.
자, 그럼 보자. 자, A와 E가 같은 색이면서 동시에 A와 E가 다른 색이다. 말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죠. 그럼 몇 가지? 420가지 경우로 얘를 색칠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얘도 꼭